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안중출장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제1항, 46조 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안중출장소 소장 신동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중출장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2022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신동희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한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2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4쪽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도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서부지역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주요 도로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꼭 필요한 안중출장소 관할 53개 사업에 대해 기 추진 사업에 617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232억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 진행 상황별로는 보상이 24건, 공사 7건, 용역이 22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승읍사무소에서 시도 23호간 도로 개설 공사 등 총 4건의 공사가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추진 실정 및 계획에 대해서는 19쪽부터 22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시민 교통 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지방도, 시도 등 법정도로에 대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103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도로 정비 공사 30개소 중 24개를 완료하고
추진 중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금절 하절기에는 강우량이 많고 우기가 길어 제초량이 급증한 측면도 있고 도로 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 등으로 총 6건의 용역에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요 도로변 156km 제초 작업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25쪽 농촌 하수도 및 배수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및 하수도 하천 유지 관리에 10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2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건축 녹지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건축 허가 및 신고 건수는 총 530건으로 관련법 협의 기간을 최소화하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및 주변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사용 승인 건축물 수임 점검 등 현장성을 강화하여 건축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쪽 건전한 생활 밀착형 건축 문화 조성입니다. 불법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건축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건축물 행정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27건, 이행강제금 41건을 부과하였으며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등 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공동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60개수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불법 건축 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입주자 대표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임대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가설 건축물 관리,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행정 지원 등 신속하고 안전한 건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개발과 보존이 균형적인 개발 행정 추진입니다. 대형 개발 행위 허가지 현장 33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및 우기 처리에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발 행위 허가 조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해서 허가 취소, 건축 절차 이행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 행위가 기반 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가로변 녹지 공간 특화 조성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중, 오거리 등 7개 지역에 가로 하단을 조성하여 계절별 초하류를 식재하고 식생 유지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송담지구 꽃밭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식재 관리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를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의 가로하단과 녹지 공간에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를 식재하였습니다. 특히 구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 내 영산호를 식재하고 동시에 고사목 및 잡목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화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공사 및 유지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광고물 거리 만들기입니다.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를 대비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도로변에 지주간판 110개소, 방치 광고물 6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홍보 그래픽 설치, 노후 시설 도색, 비닐하우스 정비 등 인면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포승읍 도곡리 복합 주거 지역에 밝은 거리를 만들고자
광고물 정비 계획 및 시범 구역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 홍보와 유관 단체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5개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비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중출장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에서 페이지 2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22페이지에 사업명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진입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9억 3,8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이제 농협기술센터에서도 이게 이제 관여한 사업인데 이게 이제 도로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안중출장소 이제 소관인 것 같아요. 지금 총 사업비가 9억 3,800만 원 해서 기투자가 지금 3억 8,800, 지금 5억 5천이 이제 2023년도 공사가 진행해서 용역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년도에 네.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9억 2천만 원을 이제 편성을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 분야에서 확보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못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4차 추경에 확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요? 내년도에 이제 조금이라도 추경에 또 차차 이렇게 확보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물보호센터가 이제 전에 우리가 이제 업무 보고 받고 가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도로가 직선 도로가 이제 미터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차가 두 대가 교차가 안 돼서 이게 부채 도로로 이제 247m인가 이거를 이제 사는 과정에서 이게 진행되면서 돌아가는 비용이잖아요. 네네. 비용인데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이 길이 확보가 돼야 또 센터도 이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추경 예산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나머지 5억 5천 이것만 하게 되면 이제 용역이 추진이 완료되는 건가요? 용역은 실시계획 인가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제 공사비를 확보해서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뭐 동물보호 애호가들이 되게 평택시에도 많이 이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동물보호센터 속된 말로 이제 센터가 이제 건립이 된다는 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기 착공되었으면 하는데 물어보는 의문사항들이 많아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여기에 있길래 질의 드려 본 겁니다. (24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도로정비 시설물 유지 보수에서 우리가 이제 사업 총괄에 보면 이게 이제 서부 지역 가로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장애인 역도대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업을 여기다 추진을 쏟아보고 원만하게 이제 장애인 역도대회가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이제 24억 1,400만 원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예, 여기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돈은 다 쓴 겁니다. 소진이 예. 된 거고 그리고 공안교 교차로 및 관문 육교 정비 그 밑에 조경 정비 및 경관 조명 설치 등이 있어서 이게 5억이 이게 이제 소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문이 제가 볼 때 들어가는 육교가 5개인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우리 평택 쪽에서 이제 공항교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 육교도 아름답게 꾸미고 경관 조명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안중 오거리 가기 전에 육교가 하나 있죠. 오른쪽으로 바란, 왼쪽으로 평택 예, 예. 가는 39번 도로에 거기에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은 한번 드렸는데 육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육교가 너무 이렇게 도색 같은 게 안 됐어요. 이게 올림픽 장애 그 저기 역도인 장애 때도 이게 관리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흉물스럽게 막 얼룩지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뭐 조명은 경관 조명이라든가 색깔 도색 같은 거는 어떻게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냐 했더니 뭐 이거는 국도라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그 육교는 예. 국도 내에 있는 그 시설물로서 예, 관리청이 이제 수원국도관리사무소인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외관상에 지금 뭐 도색이 안 탈색이 좋죠. 됐고 예, 예. 여러 미관상 좀 도시 환경을 좀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1차로 의원님이 지적도 하셔서 수차례 저희가 이제 수원국도에다가 장애인 역도돼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시설물 개선이나 가로환경 정비도 여러 차례 이제 세부 어떤 현장 조사를 통해서 건의를 올렸지만 이제 그나마 이제 일부 예. 뭐 도로 포장이나 예. 어떤 그 부대 시설물은 좀 정비를 해줬는데 사실은 육교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놓다시피 해서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우리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가 이제 신호등 교차로 서 있는 네네. 데가 바로 육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돼 가지고 네네. 굉장히 미관상 예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관할 소재가 담당이 아니라고 손만 놓고 계시지 말고 네네. 협의사항을 도출해서 이게 좀 미관상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별거 아닌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제초 광경 사진이에요. 맨 위에 제초 전 사진 왼쪽에 있고 제초 후 사진이 있죠. 근데 이게 사진이 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왼쪽은 제초가 다 된 사진인데 오른쪽에는 제초를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배열을 잘못하신 거 저기 아니에요? 네네네. 맞죠? 네네, 죄송합니다. 제초에 아주 민감하고 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려고서 본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봤거든요. 이런 거 뭐 사진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별로 안 본다고 이렇게 배열하고 하시지 말고 잘 상세하게 살펴서 한번 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분 정도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동안에 안중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우리 상권이 관할만 발췌를 해서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개발행위 그 허가부에 이제 공사를 하고 할 때 측량하고 할 때 경계면 표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2017년도 그 요청이 있었어요. 그 경계 뭐 말뚝 같은 거 명확하게 하지 않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 때문에 그 지금 저희가 그 1년에 2번씩 지금 이제 그 후로 저희가 이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도 네. 2번 현장 이제 허가 나는 현장들, 그 작은 명의자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들은 네네.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경계 측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보면은 이제 묻힌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었던 상으로 그 임의적으로 막 뽑고 그럴 네, 수 없는 거죠. 그건? 그게 지금 일부 이제 분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측량 안 하는 서는 공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부분 이건 아까 송출에서도 뭐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규정이 없는 것 같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행도로 같은데 맨홀 설치를 할 때 도로와 이제 높이를 좀 맞춰서 보행자들 그 안전 사고를 좀 미연에 좀 방지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 도로 높이에 잘 맞춰서 시공하고 있습니까? 네. 기존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단차가 많이 나고 특히 이제 보행도로도 그렇지만 도로도 그 맨홀과 하고 이제 일반 도로면이나 이제 보행도로하고 이 단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곳이 사실 있어요. 그죠? 이런 데에 대한 그 보수는 아까도 좀 이야기를 좀 했지만 또 뭐 본청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런 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게. 제가 봐서는 그 정도 어떤 큰 비용이 별도의 예산을 뭐 확보를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기존 그 도로 내에 맨홀이 지금 뭐 낮게 내지는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설치가 돼 있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어떤 세부적으로 제가 조사는 못 해봤는데 네. 가능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 관내 어떤 그 저희 관할 도로에 대해서 그런 문제적 맨홀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상반기 내에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좋은 지적 예. 감사합니다. 도로면 외에 이면도로 제초 작업 요망은 이거 뭐 우리 손혜명 의원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별도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면 2019년도가 별거 없고요. 2020년도에 뭐 국도 77호선 뭐 원정리에서 포승 산단 저는 잘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안출에서 그 뭐 사업비가 이제 과다해서 추진이 어려워서 본청 쪽으로 좀 넘겨달라는 네네. 의원님의 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도로건설과하고 이제 조율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그건 뭐 제가 이 의회에도 여러 번 좀 건의나 어떤 그 제도 개선도 건의를 드렸고 네. 사실 본청에다도 예산 어떤 추가 배정이 곤란할 경우에 좀 본청에서 사업을 좀 집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출장소에서도 네네. 했었던 사항. 예예.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나 뭐 반영된 사항은 되지는 없습니다. 않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건축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뭐 꽃 식재 시에 지역화의 농가를 이용하라. 이건 뭐 매년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 2021년도에는 이제 그쪽 지역에 뭐 현화 육리 뭐 국도 77호선 아까 뭐 그런 연결도로 같은 거 예산 확보를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뭐 공사는 시작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난해 주문했었던 게 그죠? 현화 6리권은 지금 그 도시계획에 이제 그 도시가스 공급에 이제 그 사업비는 거의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내년 3월달에 내년에 아마 추진합니까? 최종 추진이 되면은 더 끝난 다음에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한사리권은 지금 그것도 아까 이거 재배정 사업인데요. 그 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작년에 5억 올해 3월 2회 추경에 5억이 섰습니다. 근데 내년도 본 예산은 아직 미편성돼 가지고 좀 더 확보가 돼서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가 이제 보상부터 이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77호선이요? 77호선은 이제 맨 처음에 당초에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30억 원 일단은 이제 예산을 확보돼서 보상을 주자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를 그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접속도로를 접속도로를 이제 농어촌 도로로 하는 거로 이제 그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원 국도유지관리소하고 그 평면 접속으로 하는 걸로 접속을 봐가지고 이제 추진했는데 이제 저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예산만 이제 확보가 안 돼서 좀 네. 지체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용역비 그 현황을 보면은 그 조치 결과에 이제 완료가 된 게 있고 진행 중인 게 있는데 금년에 이제 그 용역을 의뢰를 하면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무슨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뭐 네, 건설 폐기물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실시 설계 용역 뭐 이런 게 그냥 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사유가 어떤 게 있어요? 뭐 설계 과정에 있는 거는 이제 행정 절차 때문에 이제 기간 때문에 네네 일단 그리고 일시 중지인 거죠. 네네네 출장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규모 소규모 사업이라 행정 절차나 이제 뭐 단기적 어떤 중지는 이제 민원 발생이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그 공기 일정하고 어떤 공정 관계가 사업 자체를 완전 중단할 그런 건 하려고 없습니다. 중지하는 거는 일체 네네.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아, 네.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네네. 여쭤보는 거고요. 이건 뭐 금년도에 다 그냥 집행을 다 하실 거죠? 부분적으로 이제 그 이월되는 것도 예예예 있으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난 1년 고생하셨고 잘 사업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예래 송탄 출장소보다 안중 출장소 그 행정감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실 줄 알았더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 제초 예산에 대해서 송탄 출장소 관내 한 1억 제가 예산표를 보니까 1억 6,6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섰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부 쪽이 제초 작업이 사실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지역별로 봤을 때 조금 진행이 늦어졌어요. 서부 쪽이 면적이 좀 넓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 또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제일 이제 문제는 안중 출장소에는 이게 국도가 이 시 지역이나 이렇게 동사무소 쪽에는 이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읍면 지역의 국도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시도 하고 지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이렇게 주요 도로변을 제초를 했는데 그게 표시가 안 나니까 뭐 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뭐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해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총 9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 기간이 늘 푸른 조경은 10월달 동화산업개발 11월, 조인조경건설 10월, 대충 인영조경건설 9월, 다올NC 8월 뭐 이렇게 동화산업개발도 8월. 이게 사실 8월 달이면은 저희가 이제 8, 9월에는 제초 작업이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무리 단계가 돼야 되는 거고 어떤 이제 도급 계약을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한 4월 말이나 5월 중순경에는 해야지만이 이게 제초 작업이 가능한 건데 우리 과장님 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제초 작업은 도로변 내지는 하천변에 대한 거는 우기 이전에 이제 통상 이루어지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고 또
저희 그 서부 지역에 그 하천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변 주변에 이제 그 잡초 때문에 이제 통행이나 아니면 사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요구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제 장마철 내지는 저기 하반기에 좀 제초 작업을 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특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뭐 서부 지역도 지금 뭐 평택 호 개발이라든지 등등 해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오송들 강변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그런 길인데 전반적으로 제초 작업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그동안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기에 그 표준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장마 전에 1회 제초 작업을 하고 장마 후에 뭐 2회나 3회까지도 이렇게 뭐 여유가 생기신다고 그러면 3회까지 해주시면 좋고 뭐 즉 예산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3회까지 못 하시더라도 2회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제초 작업을. 물론 이제 제초 작업을 할 때 이제 안전 관리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표준 공사도구 표준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안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그 투입 인원 안전에 대해서는? 그 투입 인원까지는 저희 뭐 사업부서에서 명시하지는 않고 아마 이제 계약부서에서 이제 어떤 계약 일반 조건에 준해서 이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제초 작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이런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어떤 내년에 효율적으로 좀 도로변 내지는 하천변에 대한 제초 작업을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내지는 지금까지 해온 어떤 예산 규모가 좀 부족하다는 어떤 실정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 30% 이상 증액 편성할 계획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그 제초 작업이 좀 필요한 구간에서는 어떤 별도 단위 사업으로 어떤 예산 책정을 해서 좀 실질적이고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초 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통 그 예산 명목을 보니까 꽃길 가꾸기하고 제초 작업하고 같이 묶어져 있더라고요. 꽃길 가꾸기하고 꽃 심기, 꽃길 가꾸기, 제초 작업 이렇게 묶여 있는데 따로 분리가 안 되는 겁니까? 제초 작업 예산하고 꽃 심기하고 꽃길 가꾸기 예산하고. 꽃길 가꾸기는 저희 건축목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근데 아까 제초 작업하고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명목상.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면 꽃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변 옆에 꽃길 작업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이제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가로수 옆에 있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가로수를 옆에 이제 꽃을 심으려다 보면 제초 작업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묶여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초 작업 예산 별도 꽃나무 심기나 꽃길 가꾸기 예산 별도로 이렇게 해서 그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물론 이제 꽃길 가꾸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시지만은 제초 작업도 중요한 사업의 일원이에요. 시민들이 엄청 불편하신다고 제초 작업이 안 되는 그런 길을 도보나 조깅이나 뭐 이런 거 하시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꽃나무 심을 때 써야 될지 제초 작업에 써야 될지 바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서부 읍이나 이제 면에서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초 작업과 꽃길하고 예산을 묶어 놓으니까 그 예산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꽃길 갖고 예산을 써버리면 제초 작업 예산이 없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제초 작업 예산 별도, 꽃나무 심기나 꽃길 조성했는데 예산 별도 이렇게 하시면은 예산 집행이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원님이 이제 이건 제초 작업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아까 이제 과정 건설도시관에도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보면은 이제 각 부서마다 틀리다 보니까 제초 작업하면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각 부서간 이제 결국은 예산은 똑같이 집행한다 하더라도 시기를 맞춰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1회를 하시고 이제 장마 지나고 나서 1회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뭐 추석 전후를 대비해서 이렇게 3회까지 해주시면은 평택시가 저기 깨끗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우셔서 제초 작업에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한건 과장님,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원묘지 확장 공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건 내년에 하여튼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가능한 한 후년까지 좀 마무리할 거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부 지역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가 있죠. 12월 며칠 날이죠? 네? 했어요? 그 내빈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 됐습니까? 소장님 그날 참석 안 하셨구나. 있어가지고 다른 데. 처음에 제가 그 내용을 행사 개요를 보니까 그 내빈 소개에 대해서 지역 시의원님들이 명단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과에 제가 이제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수정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택시 예산으로다가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명단이 빠져버리면은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 왜 여기는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의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불미한 그런 초대장이 제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교리 쪽에 지금 민원이 다소 발생이 하고 있어요. 지금 레미콘 공장 입주 문제라든가 축협의 배설물 하치장 문제라든가 등등 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출장소에서도 민원 접수가 많이 되고 있죠. 레미콘 공장은 저희한테 규모 미만인 거는 저희한테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본청에 가 있고 한 건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민원인 주민들께서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최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따라가려고 그러는 타입입니다. 도시가스 지금 농무 매설되는 거기 현장도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사업자나 시행자나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집행부나 우리 관할 출장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다 수용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뜻을 일단은 받아들여 가지고 현명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한 과장님은 거의 정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연말에 이제 명예퇴직할 예정입니다. 12월 말. 네네.
하여간 뭐 계시는 동안 그동안 뭐 공직자로서 충분한 업무를 해 오셨지만은 계시는 동안 안전사고 없기 잘 마무리해서 또 명예로운 또 퇴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또 여기 보다 보니까 좀 오타인 건지 이건지 몰라서 아까 146번째 제초 사진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었죠. 제초 사진이 전과 후가 바뀌었고 그 위에 보면 포승읍 방월리 일원이라고 있는데 방월리라는 동네가 다시 생겼나요 혹시? 박림리. 방림리죠? 네네네. 이게 보니까 방월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타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지나쳐도 되겠지만 그래도 서류는 확실하게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네네.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우리 신동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출장소 아까도 송탄 출장소에 관해서 질의를 했지만 좀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아까 대기실에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이 증축적인 분야에서 혹시 저 아까 얘기하는 거 들으셨나요? 네네. 자, 아무래도 이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 그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형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좀 잘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로시설물 정비 현황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보수 현황 보니까 이제 그 퍼털과 관련돼서 작년보다 올해가 이제 좀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좀 서부 지역이 약간 그 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포털 같은 경우에도 좀 제가 그 예전에 게시물 SNS나 이런 데서도 게시물을 좀 몇 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좀 원인이 좀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지역 내지는 그 외곽 지역에 있는 도로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 유지 보수가 좀 어떤 예산 어떤 확보나 집행상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포토홀이 다수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장마 내지는 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마나 내지는 그 호우가 집중적으로 왔을 경우에는 그 포토홀 발생 그 빈도나 그 개소수가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서부 지역은 이 북부 지역 내지 남부 지역보다는 이 포트홀 어떤 발생 규모나 횟수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서부 지역만이라도 좀 포트홀을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현재 지금 보수하는 공법 내지는 방법이 사실은 좀 우리 시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내지는 도로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포토홀이 이제 임시 방편, 좀 응급 보수 식으로 지금 정비가 돼 있어서 사실은 현재 어떤 방법이나 공법대로 보수를 하게 되면은 한 달 이상 또 뭐 지속이 못 가고 그래서 한 달이 넘으면 또 재보수를 해야 되고 포토홀이 또 다시 하자가 나오고 그런 어떤 실정으로 있어서 내년에는 좀 포토홀을 전문으로 별도로 좀 체계적이나 효율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각적으로 좀 고민 중에 있고 어떤 그런 방법이나 시공 방법을 좀 개편이나 어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재료적인 부분에 이런 데서는 문제는 없고요. 네네네.
이게 좀 약간 고질적인 그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네. 도로를 깔았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또 파내고 다시 또 재시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자주 있는 차라리 그러니까 튼튼한 말씀하신 대로 그 공법이나 이런 거를 좋은 게 있으면은 이게 포털 발생률도 좀 줄어들 테고 네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민분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포털이 그 차의 문제가 내구성에도 당연히 그 포털에 빠졌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또 잘못했다가 또 사고도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네네.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송에 또 휘말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시에서의 책임 또 출장소의 책임도 그렇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포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서부 지역뿐만 아니고 뭐 평택시 전체 문제이긴 네, 하겠지만 유독적으로 이제 서부가 좀 많이 이게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좀 저기 좀 챙기셔야 될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년에는 어떤 보수 방법이나 어떤 그 보수하는 어떤 그 시스템 자체도 좀 개선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제가 그 녹지 현황에 관해서 좀 여쭤볼 텐데 포승 빅스 이 여기 나와 있는 녹지 면적 혹시 출장소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BIX 노선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 기사를 보다가 작년 9월 달이었나 그때 이제 간담회 그 입주 단체랑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녹지도 그렇지만은 그 생태 면적률이 25%에서 7%로 줄어들었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관련돼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관리를 받다 보니까 지금 네. 현재 조성할 때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생태 면적률이 환경부에서 지정된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지금 20%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게 25%에서 7%까지 줄일 정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좀 자료 좀 부탁을 네, 드리고요. 이원 이 자료는 별도로 네네.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자칫하다가는 이제 그런 저기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그 문제가 자칫하다가는 그 뭐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그 서부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부 지역 발전 그리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신동희 안추 소장님, 건설도시과 노한건 과장님, 건축록지과 한우식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노한건 과장님은 12월에 이제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지금 건축목지과하고 그 건설도시과 공통된 거는 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출에서 제가 언급했던 기간제 고용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부분, 그 다음에 수의계약건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다 알고 계시고 아까 들었으리라고 네네. 믿고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그 건설도시과 노한건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송출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민간 사업으로 인한 그 수탁 사업 도로 현황이 안출에도 지금 2개의 건이 있어요. 네.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하고 포송 지역 주택조합 사건 이게 도곡리 거죠 이게?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법상에서는 저는 뭐 하자가 없으니까 위탁을 받아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송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식의 인가를 받으면 뭐 민자에서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그 관내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나 그 진행 방법은 똑같고 뭐 공탁도 역시 똑같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토지 수용을
당하는 분들의 입장,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되도록이면 그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 인해서 토지 수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입장이고요. 그런데 민간 사업자랑 같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융통성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에서 하다 보면 집행 과정들이 있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그 불안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탁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본척은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천지구 외에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그 위탁건이 없어요. 근데 수천지구는 뭐 도시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 거니까 빨리 진행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부분 뭐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관에서 주도하지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그 사업자하고 또 토지주들하고의 어떤 또 적당한 또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 민원건 때문에 이런 민원건 때문에 이제 안출에도 많이 그 민원이 사실은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네. 뭐 이런 거를 슬기롭게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가야 주민들의 갈등을 좀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위탁 사업은 이제 해당 그 사업 조합에서 사실은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특히 그 보상 진행 과정이나 어떤 사업 단축 내지는 사업 공기까지 이 고려를 해서 조합에서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 저희 이제 그 시에서 좀 위탁 사업으로 어떤 요청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학현지구나 뭐 만호지구 공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 어떤 그 실무적으로 꼭 그런 위탁 사업을 하기보다는 어떤 그 주민들 입주해야 될 주민이나 아니면 지역 어떤 그 조합에서 그런 어떤 공기나 어떤 사업 준공 시점을 위해서는 조합에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비용적인 문제보다는 그 사업 시간이나 어떤 행정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실 불가피하게 저희 시에다가 이제 위탁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제 어떤 토지주 입장에서 이제 어떤 불만이나 이제 애로사항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이제 그 보상 협의를 하게 되면 어떤 토지주 입장에서 충분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뭐 판단을 하시지만 실제적인 거는 우리 이제 시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보상 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토지주 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평가 시에 최대한 어떤 토지주 입장에서 토지주가 조금 더 보상액을 더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마 조합에서 이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떤 사업 준공 내 기간 내에 대부분이 완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주 시기에 사업이 마무리 안 돼서 입주 지연에 따른 어떤 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반사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예방이나 그런 걸 방지 차원에서 이제 우리 시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조합 측에서 처음에 사업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어떤 절차나 아니면 보상 문제는 토지주나 아니면 우리 시 관련 부서가 됐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어떤 뭐 사전 설명회나 아니면 간담회를 좀 해서 그런 어떤 사전 협의 절차가 좀 있었으면 하면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양날의 그 칼의 양날과 같은 어떤 그런 경우인데 잘하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잘못하면 단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마냥 어떤 사업의 빠른 진행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관조도가 분명히 빠릅니다. 네. 근데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빨리 이루어지다 보면 역설적으로 또 얘기하면 그 민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주들만 한테만 유리하게 하는 특혜가 아니냐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상대방들의 어떤 서로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어떤 협의 과정은 거치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 승인도 지금 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전에 그 뭔가요? 그 저기 설계비 1억인가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들어온 게 네네. 없죠. 네네. 좀 이런 부분 또 지금 어디 말이 옳는지 모르지만 지금 조합원 간의 어떤 갈등이 지금 표출이 돼서 주택과의 또 민원도 넣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어요. 복잡해요. 좀 사실은 또 주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돈만 주면 되니까 알아서 관해서 해라고 하고 본인들이 또 너무 그 아까 마냥 협의나 뭐 이런 과정들을 없이 지내다 보면 갈등이 더 이게 커질 수도 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잘 그 중간에서 조정을 하면서 가는 것도 간에 또 역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아 의원님도 얘기했었고 사실은 제가 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안중 출장소의 그 건설 도식과 1년 힐링 금액을 우리가 감안하면 지금 그 해군 이암대 사거리에서 77번 도로로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 이게 이제 공사비가 거의 뭐 200억이 약간 넘는데 이거를 감당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송출에도 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되도록이면 뭐 그 본청에서 가져갔으면 하는데 본청 입장에서도 이걸 갖고 오면 또 힐링 금액에서 다른 게 또 감소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할 테고요. 그러면 힐링 금액 외적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뭐 안철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뭐 예산도 많이 이제 예산도 일부는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됐던 77번 그 도로와 연결되는 그 접속 부분이 그래도 평면이나마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뭐 저도 노력하겠지만 소장님하고 이제 과장님이 이제 또 팀 하시면 다음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인수인계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국도 협의 과정에서 했던 저희 담당 팀장이 했던 수원국도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했던 어려운 난제를 잘 해결했고요. 그 사업비 문제는 후임 과장한테 확실한 전 인수인계가 돼서 사업이 좀 수년 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그거를 그 도로를 이제 그 개설을 하면서 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실은 거기 이제 그 이암대 들어가는 그 넓게 보면 5거리예요. 거기가 사거리도 되지만 거기가 지금 상당히 앞으로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교차로들이 너무 많고 신호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는 어떤 식으로도 한번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로타리가 안 된다면 뭐 다른 방안이라도 찾아서 그쪽에 그 사거리, 5거리, 사거리면서 조금 지나면 또 길이 또 생기니까 거의 뭐 5거리 형태인데 그쪽에 대한 어떤 교통체증, 앞으로 신호등에 대한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사항 내지는 그 주민들 어떤 우려 사항도 감안해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어떤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예, 의원님께 예, 별도 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록지가 좀 질의 2개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송출하면서 다 지적했던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지금 밖에서 다 들었으리라고 믿고
좀 그대로 좀 시행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2021년 결산검사 관련 세수입 징수 현황을 보니까 부서별 미수납액 2억 원 이상 부서에 안출건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녹지과 쪽이. 보니까 그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서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 38건으로 인해서 5억 8,919만 6천 원이 미수 금액이 발생해서 징수율이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4,116만 2천 원으로 67%, 기타 과태료가 979만 원으로 한 85% 정도. 그다음에 부담금이 1,409천 원, 69% 정도인데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이행강제금이 이제 올해 하고 2022년도나 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본청이나 송출하고 비슷하게 한 7~80%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은 예전에 그 수년 되는 것들인데 이제 고실 체납자 이분들이 이제 안 내고 있는 것들이 지금 계속 저희한테 오고 있는 건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저희 지금 현재 보면은 나름대로도 현재 보면은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이분들 이제 압류 같은 거는 다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법인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법인이 말 그대로 이제 파산 이렇게 하고 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만 이건 이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아까 이제 그 김삼수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 부과뿐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를 없애는 것까지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제 고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다음 이런 이제 그 횡령성 가능한 때는 폐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38건 등은 이게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좌지간 어떤 식으로든 대안은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송담 초등학교 꽃밭 부분인데 뭐 힐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송담 쪽에 계시는 그 주민들하고 안정 쪽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데 문제는 이 꽃을 파종하는 그 시기의 문제, 예산 확보의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확보를 해서 내년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천상 2월, 3월 정도에 뿌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유채꽃을 전반기에 뿌리고 그 후반기 쪽에 가서 이제 코스모스를 저희가 이제 그 뿌리는데 유채꽃은 사실은 11월 달에 파종을 해야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발화율이 한 뭐 70% 이상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 70~80%. 그리고 이제 2월이나 3월에 뿌려버리면 뭐 발화율이 50%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2, 3월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면 발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꽃들이 제대로 이제 유채꽃이 피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온다. 그리고 이 꽃이 제대로 피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코스모스는 또 6월 달에 파종을 해야 돼요. 6월 말이나 이때쯤. 6월 달에 파종을 해야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피고 그러는데 유채꽃이 한참 필 때 또 잘라내고 거기를 걷어내고서 또 심어야 되는 이게 뭔가 불균형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예산은 내가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지만 한 1억 2천 정도 처음에 들어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몇 년 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이건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 저희도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그 검토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꼭 이제 우리 주민들이 거기다 이제 직접 이제 화단 만드는 거 이거까지도 저희가 해서 이제 그 안중후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고 지금 자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주민들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의외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리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추진이 잘 안 돼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게 지금
매년 해마다 한 1억 2천 정도 저희 관리비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발화시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기 좀 줄이긴 줄여야 되거든요. 저걸 계속 이제 시 예산을 많이 나갈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저희가 한 8천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나가 보니까 일단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해가지고 자체 인력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내년 일단 예산을 일단 줄이는 걸로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이게 지금 계속 시에서 그걸 꽃밭을 관리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과 같이 해서 좀 방향을 찾아야 될 생각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액수의 문제보다도 꽃들 심는 거에 대한 꽃의 종류의 문제라고 지금 봐요. 그러니까 유채꽃하고 코스모스꽃이 가면 엇박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액수를 줄여서 조금 심더라도 심은 부분이 똑같은 일이 반복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꽃이 전반기 쪽에 심으면 낫고 후반기에 난지는 뭐 내가 뭐 그 식물 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뭐 여기서 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코스모스 이게 전반기에 폈던 거 파종을 했던 꽃이 펴서 자연스럽게 지면서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연결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 꽃에 대한 어떤 종류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꽃이 그런 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 좀 네, 시민의 혈세가 좀 알겠습니다. 줄어든다. 저희 한번 시범으로 네. 올해 이제 청보리 한번 약간 심어봤는데 네. 딴 데 가면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또 거기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그래요? 문제도 있어가지고 심었는데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꽃 종류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하고 또 상의 좀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하겠고 결국은 저기는 학교 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시에서 그렇죠. 언젠가는, 어떤 용도로 네. 써야 되는 거고 이제 중간적인 단계까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 전까지를 하더라도 저희가 제대로 된 꽃밭을 관리하시게끔 그렇게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게 워낙 이제 학교 용지지만 결국은 그 꽃밭이 시작이 된 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송담 지역에 사시는 아파트 이제 주민들이 이제 초등학교 건립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 초등학교가 결정이 날 때까지 꽃밭이라도 좀 해서 주민들한테 힐링의 공간을 마련해 주자라고 해서 이제 그게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그래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안중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